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나라에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위인이 나타나 위험에 빠진 우리나라를 구합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면 미국 이름을 가진 어떤 분이 자꾸 한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롯데백화점 안에는 반드시 유니클로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무인양품이 있으며 또 그 가까운 곳 어딘가에는 데상트가 있습니다. 데상트는 불어로 활강 또는 하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고의 모양도 보면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데상트가 데상트를 하고 있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배경 영상은 지난주 동네에 있는 데상트 매장을 촬영한 것이며 가는 김에 그 근처에 있던 유니클로와 무인양품도 함께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현재의 불매운동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물론 불매운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은 유니클로입니다. 불매운동 초기부터 온 국민이 합심하여 유니클로를 불매하였고 그 기세를 막아보겠다고 겨울에 진행했던 그 유명한 공짜 내복 이벤트는 진짜 욕만 잔뜩 먹고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매년 1조 5천억 원씩이나 벌어가던 유니클로는 현재는 한국 시장을 접고 철수해야 할지 말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심과 시선이 유니클로에게 쏠려 있는 동안 어쩌면 데상트는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공격을 받았던 한국 유니클로는 그래도 일본 유니클로와 롯데의 합작 회사인데 반해 데상트는 100% 순수 일본 브랜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데상트의 최대 주주인 이토추 상사는 2차 대전 전범위 회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가장 우익 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온통 유니클로 불매 이야기만 하고 데상트에게는 별 관심도 안 보이는 듯 했었습니다. 데상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절해야 합니다. 그것도 한 500번은 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데상트가 한국에 들어온 게 대략 18년 전인데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10년 동안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어떤 브랜드도 10년 동안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건 기업에게 있어 꿈에 가까운 성장 기록입니다. 장사가 잘 되니 점포수도 매년 늘어나 작년 말 기준 전국에 무려 926개나 생겼습니다. 한국 스타벅스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던 바로 3년 전, 그때 스타벅스의 매장 수가 1000개였습니다. 하지만 커피숍도 아니고 수입 브랜드의 의류를 파는 매장 수가 900개가 넘는다는 건 그동안 한국에서 데상트의 장사가 정말 잘 됐었다는 뜻입니다.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18년 기준 한 해 동안 무려 7,29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7천억 원이면 한국 유니클로가 달성했던 최고 연매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이며 한국 기업으로는 유한양이니 그 정도 연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데상트가 올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 진출 이후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적자 폭은 약 100억 원인데 중요한 건 그게 작년 상반기에 흑자를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7월 이후 발생한 적자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에도 연초부터 데상트 불매운동이 이어진다면 올해 그 적자 폭은 적게는 작년의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커질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데상트는 한국 시장을 접어야 합니다. 연 1000억 원 규모의 적자는 데상트가 아니라 데상트 할아버지가 와도 버텨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데상트는 세계 스키 시장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브랜드라고 불리기에는 덩치가 작은 회사입니다. 데상트의 세계 매출 전체 중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일본 매출보다도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데상트에게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ATM 기계이자 글로벌 시장 그 자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 기업의 경우 이런 황당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사히 맥주의 경우도 일본을 제외한 해외에서 팔리는 매출 거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일본의 애플이라고 불리며 고가의 명품 가전제품으로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일본의 발뮤다 역시 한국 시장의 매출이 자국 일본 시장의 매출의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옆나라 일본에게 있어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최고의 금싸라기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또 일본 기업들은 그런 한국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한국인들을 호구 취급하며 일본에서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베가 너무도 고맙게도 정말 뜬금없이 자국 일본에게는 진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수출 규제를 시작해주어 일본 기업과 한국 소비자들 사이에 갑을 관계가 현재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기업들에게 있어 한국 소비자들은 VVVIP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안 사주면 그 회사들은 단순히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베 덕분에
덕분에 그 오만도 이제 끝이 왔습니다. 반도체 시장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 기업들에게 종속되다시피 끌려다니던 한국의 산업의 수많은 분야들이 현재 국산화 붐을 일으키며 스타트랙 워프의 속도로 탈일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일본은 그동안 편하게 고자세를 취하며 매년 엄청난 수입을 올려왔던 금싸라기 한국 시장에서 현재 비세 속도로 그 모든 수입원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며, 그렇게 일본이 놓치고 있는 수입들이 이제는 탑10으로 모나미로 LG와 삼성으로 그리고 그 외 대한민국 내수시장 사이사이를 채우며 다시 우리나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매운동은 단지 일본 제품을 안 사고 안 쓰는 것이 아닌 그동안 해외로, 그것도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던 나라의 피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또 그 안에서 비옥하게 돌도록 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튼튼하고 강한 나라,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 안에 사는 우리들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딱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고마운 아베가 저지른 신이 내린 뻘짓 그 한 번으로 시작된 나비 효과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시작된 아베 나비 효과가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는 수확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대한민국의 산업 곳곳에서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길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일본의 작년 4분기 실질 GDP가 1차 조사 때보다 더욱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렇게 1차 때보다 더욱 감소하게 된 원인이 한국 정부의 빠른 대처와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아베 내각이 지난 3월 9일에 4분기 2차 실질 GDP를 발표했는데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1.8% 감소, 연율로 환산하면 7.1%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보다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1차 때 발표치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1.6%, 연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6.3%였다는 것이죠. 내용별로 확인해보면 설비 투자는 1차 때는 3.7% 감소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4.6%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죠. 이는 일본 재무부가 3월 2일 발표한 10월부터 12월 법인 기업 통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설비 투자의 하락폭은 2008년 리만 사태 때문에 발생한 2009년 1월부터 3월기 6.0% 감소 이후 최대 크기였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업으로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었고, 특히 정보통신기계기구업을 보면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움직임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라는 단어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이는 한국의 탈일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1차 때보다 2차 발표치가 더욱 하락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산업이 바로 반도체 분야였죠. 일본은 한국에 핵심 3대 반도체 부품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를 수출 규제하며 한국의 첨단 산업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작년에 상당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당국의 정책이 오히려 일본의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자마자 한국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첨단 소재를 국산화하는 길을 신속하게 열어줬고, 삼성과 LG, SK 등 대기업들이 한국의 중소기업들과 힘을 모아 반도체 분야 첨단 소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일본의 직격탄을 날린 것이죠. 일본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당국이 오히려 일본 반도체 산업을 침체시키는데 일조를 한 것 아니냐는 자주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원인으로는 일본의 10월 소비세율 인상 영향이 일본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인 소비가 2.8% 감소했다는 것이죠. 증세 직전에 비해 자동차나 가전, 화장품 등에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GDP의 2차 발표치가 1차 발표치보다 낮게 나온 것은 일본 설비 투자의 기초 데이터가 되는 법인 기업 통계가 GDP 통계보다 늦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마 일본도 이렇게 한국의 탈일본화가 일본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줄은 몰랐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일본의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 상황을 매우 어둡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본 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뒷걸음질 치고 있고 한국의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관광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죠. 또한 결정적으로 도쿄올림픽이 중단되거나 무관중으로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경제 부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 국민들마저도 도쿄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느냐에 일본 국민 45%가 개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였고 40%가 개최가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일 것 같습니다. 작년만 해도 일본의 첨단 산업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 산업계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일본의 불순한 우위도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지금도 한국을 떠받치는 원동력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첨단 산업은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기에 대한민국의 수십 년간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일본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였지만 한국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멋지게 일본에 한 방을 먹인 것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